자, 등차 수열이 뭐였어요? 유탄, 투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이렇게 2가 나오고, 그 다음은 6이야. 그 다음은 18, 그 다음 54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 54 다음 뭐겠어? 160? 이겠죠? 왜? 그치? 어떻게 했어? 2에서 6 넘어갈 때 곱하기 3을 했고, 그 다음에 6에서 8 넘어갈 때, 18 넘어갈 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또 곱하기 3, 계속해서 3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6의 2에 대한 b를 구해보면 3이죠? 네. 비율을 구해보면, 그 다음에 6에 대한 18의 b는 뭐야? 3이죠 또. 또 18에 대한 54의 비율은 또 3이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3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열이야?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에 이제 등차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알겠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자, 얘는 봐봐. 2에다가 두 번째 항은 3을 한 번 곱한 거죠. 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3을 몇 번 곱했겠어? 3번. 응? 2번 곱했겠죠. 네 번째 항은 3번 곱하니까 n번째 항은 뭐겠어요? n-1번 이렇게 곱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n-1이 되는데, 자, 이거 하나 얘기했구나. 이 일정하게 곱한 이 3이라는 수 있죠. 일정하게 곱한 수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 차가 일정하면 공차였잖아요. 일정한 b를 우리는 공b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b가 r인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a에다가, 이것도 첫째 항이고 공b가 3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했잖아요. 이것도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웃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중항 해봤잖아요. 등차 중항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 양옆에 있는 A랑 C의 산술평균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뤘어요. 그러면 등비 수열을 이뤘으니까 여기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 A랑 B의 이제 비율을 구해주면 A분의 B인 거잖아요. 또 B랑 C의 비율을 구해주면 B분의 C인데 이 값이 어쩐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거잖아요. 알겠어? 그럼 양변에 분모가 A랑 B니까 A, B를 한 번씩 곱해주면, 네? A, B를 곱하면 여기 A 약분되고 B 곱하기 B니까 뭐겠어? B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B랑 B 약분하니까 우변은 AC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잘 보면 여기서 B 구하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죠. 네. 그러니까 B는 루트 AC다 하면은 무슨 평균? 기하 평균. 우리가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 관계하면 뭐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 평균이고 루트 AB가 기하 평균이었잖아요.
이런 관계식 보면은 산술평균이 항상 표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예?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은 뭐다? 기하 평균과 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공비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자, 네. 자, 투수 3과 96 사이에 3하고 96 사이에 응? 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루려고 한대요. 네, 봐, 칠판 봐. 여기다 4개의 실수를 넣을 거야. 그 4개를 A1, A2, A3, A4라 해놓고 이제 항이 몇 개가 됐어? 6개가 됐죠? 이 6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여기 이 수를 차례대로 구해봐라. 이 네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제 그건데 일반항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쵸? 자, 이 6개의 수가 등비수열 이루는데 지금 첫째 항은 얼마야? 3이죠? 그럼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면 3에다가 공비를 모르잖아요. 공비를 R이라고 하면 3R에 뭐가 돼요? N 빼기 1제곱이죠. 그러면 이 96은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항이잖아요. 유빈이 알았어? 6번째 항이니까 우리가 A의 6을 구해보면 3 곱하기 R의 6-1제곱이죠. 이게 9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을 3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R의 5제곱이 이거 3으로 나누니까 뭐예요? 3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R 값은 얼마? 2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1은 3 곱하기 2에서 6이고 그 다음 12, 24, 48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등비수열에도 이제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도형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등비수열에서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원이 봐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쭉 있고 둘이 평행하지 않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과 접하면서 이 두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이야. 알겠어? 읽지 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옆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원에 접하면서 직선에도 접하는 원 하나를 또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갈 때 얘네들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도현이 책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 두 직선을 공통인 접선으로 하고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어. 근데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6일 때 한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옆에 2개의 원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제일 작은 반지름이 뭐라고? 9고 이렇게 쭉 가서 원 하나 더 그려봤을 때 여기 반지름이 뭐라고요? 16이 되는 때 이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에 반지름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원들이 이렇게 접하게 계속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면 그냥 여기 반지름을 한번 A라고 해볼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B라고 해보고 이쪽 반지름을 C라고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랑 여기서 이 반지름에다 수선을 그었을 때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 연결했을 때 또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에다 수선 내렸을 때 이 두 삼각형이 서로 어쩌야 되겠어? 어쩌야 돼? 서로 닮음이어야 되죠. 왜? 둘 다 직각 삼각형이면서
지금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평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평행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선분이 평행하다 보니까 어째요? 이건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이니까 이 가게 크기가 동이 가게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가게 크기가 서로 같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동이 가게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직각삼각형이면서 한 대가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어째? 둘이 닮음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길이를 보면 뭐야? 여기 반지름 A고 여기 B니까 A 더하기 B겠죠. 그 다음 여기 반지름 길이는 뭐예요? B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길이가 뭐야? 여기는 이게 B고 여기가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B 빼기 C가 되는 거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C고 여기가 A니까 여기 쪽 길이는 이제 C 빼기 B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요거 빗변의 길이의 B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가 여기 높이의 B가 돼야 되는 거죠. B 빼기 C 대 C 빼기 B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됐어? 네. 유빈이 알겠어? 어? 아, 여기가 C고 여기가 B잖아. 아, 여기 B 더하기 C가 아니라, 어? B 빼기 A지, 여기. 알겠어? 응. 자, 그럼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외항의 곱이 뭐예요? A 더하기 B랑 이제 C 더 빼기 B랑 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항의 곱은 B 더하기 C랑 B 빼기 A를 곱한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A 더하기 B랑 C 빼기 B를 이제 전개하면 뭐예요? A랑 C 곱하니까 이제 AC죠.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B 곱해서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B랑 C 곱해서 더하기 BC. 그리고 B랑 마이너스 B 곱하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랑 이것도 전개하면 뭐예요? B랑 B 곱하니까 B의 제곱이고 B랑 마이너스 A 곱해서 마이너스 AB죠. 그 다음에 C랑 B 곱하니까 더하기 BC 그 다음에 그거 곱해서 마이너스 AC잖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BC 여기도 BC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우변으로 마이너스 AC는 좌변으로 옮기니까 AC 더하기 AC에서 2AC는 2B의 제곱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양변 2로 나눠주면 B의 제곱은 AC잖아요. 그거 아까 뭐라 그랬어? ABC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양 B의 제곱은 양옆의 두 수의 곱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비 중앙의 성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네 반지름 A랑 얘네 반지름 B랑 얘네 반지름 C는 연속한 세 원은 서로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뭐야?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9고 다섯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16이라는 말은 첫째 항이 9고 반지름의 첫째 항이 9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라는 얘기니까 등비수열 성질 아까 방금 풀었던 이 문제랑 비슷하게 일반항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항 구할 수 있죠. 더군다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5개의 항이 있으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유탄 5개 항이 쭉 있으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 것도 등비수열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9랑 16 곱해버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등비중앙 성질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래. 얼마라고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인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했어. 몇 등분을 했다고? 이렇게 9등분이야. 9등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를 다 칠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8개를 다 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 색칠된 사각형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색칠된 사각형들을 각각 또 어떻게 해서 9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뚫고 이 나머지 8개만 남기는 거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8칸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런 시행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자, 10번 반복하고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만 남기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넓이는 뭐겠어? 그 한 번 시행하기 전에 맨 처음에 넓이는 36이었겠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9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뽕 뚫어버리고 나머지 것만 남겨놓는 시행을 한 번 반복했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9등분 한 다음에 하나를 없애고 몇 개를 남겼어? 그러면 전체를 9등분한 것 중에 8만큼만 남긴 거잖아. 그래서 36 곱하기 9분의 8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시행의 결과고,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행한 결과는 원래 남아있는 게 36 곱하기 9분의 8이었잖아요. 그럼 넓이가. 그런데 두 번째도 어떻게 했어? 요것만 지금 이 한 칸만 9칸으로 나눠서 8칸을 남긴 거예요? 그렇다고요. 네, 그림은 그렇게 그렸지만 이 남아있는 8칸을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 것도 여기도 다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를 9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없애고 8개를 남겼잖아. 남은 부분은 요거 전체의 9분의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시행의 결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나타내보면 AN이라는 그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첫째 항은 얼마겠어요? 36이 아니고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첫째 항이야. 그쵸? 10번 시행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약분해서 여기 4하고 4, 8에 32가 첫째 항이겠죠. 그럼 공비는 얼마겠어? 계속 9분의 8을 지금 곱해 나가는 거잖아. 이 다음 것도 3번 시행했으면 9분의 8을 3번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야? 9분의 8이 공비고 요거에 n-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10을 구하면 32 곱하기 9분의 8에 10 빼기 1제곱, 즉 9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간단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3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 5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9제곱이니까 3의 18제곱이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8은 2의 몇 제곱? 그럼 2의 세제곱에 9제곱이니까 39, 2의 27제곱이죠. 그러면 2의 5제곱이랑 2의 27제곱 곱하면 최종적인 답은 3의 18제곱분의 2의 32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닮은 비라든지 아니면 얘네처럼 넓이를 뭐 어떻게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했다든지 하면 등비수열을 생각을 하시고